안녕하세요. 부동산의 라이프를 더하다 브라더입니다. 팀장님, 이번 2024년은 어떠셨어요? 겨울이 돼서 춥습니다. 엄청 춥긴 하죠. 저는 2024년으로 이제 빌딩온으로 새롭게 시작도 하고 또 많은 계약들이 있었잖아요. 많은 계약들로 좀 정신이 없었던 한 해였어요. 그리고 또 요즘에 많은 경제 상황 이슈들로 많이 혼란스럽기도 하잖아요. 2025년 빌딩 시장에 진입을 준비 중이신 분들 있으시다면 영상을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꼭이요? 꼭이요. 우선은 2024년의 시장을 한 4개 정도 나눠서 설명드리면은 1분기는 고금리로 인해서 꽝꽝 얼어붙었던 시장이었어요. 네, 1분기 때는 거의 계약이 없었죠. 2분기 때는 금리 인하에 대한 약간의 기대감으로 매도인분과 매수인분의 눈치 싸움이 시작됐어요. 네, 그때부터 이제 저희는 힘들어지기 시작합니다. 3분기 때는 관망세였던 잠재 고객분들이 조금씩 움직이면서 빌딩 시장의 수요가 급증을 하기 시작했어요. 엄청 바빴죠? 네, 거래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3분기 때. 4분기 때는 수요의 급증으로 거래가 너무 활발해서 매도 물건을 찾기가 힘들었어요. 거래를 한 바퀴 사이클을 다 돈 것 같아요. 기존에 좋았던 물건들이 한 번에 다 매각이 됐고요. 이제 다시 A급 물건들이 발굴되고 있는 중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그래서 다시 연말에 들어서면서 이제 숨고르기 하는 듯한 느낌이 있는 듯해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2025년 시장에 대해서 예상을 한번 해보려고 하는데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은 전적인 제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저희의 주관적인 의견입니다. 2025년 빌딩 시장의 핵심 키워드는 총 3가지로 분류해봤는데요. 첫 번째는 입지, 두 번째는 임대, 세 번째는 금리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우선 첫 번째 입지입니다. 거래량 1위 강남 불패 많이 들어보셨죠? 강남은 불패입니다. 강남에 있는 모든 물건을 매입해도 된다? 이제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 그럼 강남 불패가 아니네요. 입지 조건을 보고 잘 매입해야 된다. 이전까지 디벨롭이라는 투자 트렌드가 엄청 폭발적으로 성장했잖아요. 공급이 몇 년 사이에 엄청 많아졌어요. 그래서 빌딩 시장은 금리 영향과 밀접해 있고 결국에는 시장 경제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생각해요. 디벨롭 후 장기 공시화가 되어서 원가 이하의 매각 사례도 한두 건이 아니었잖아요, 이번 연도에. 강남 물건들이 많이 저렴하게 매입 원가 이하로 많이 거래됐습니다. 지금도 급하게 취득 원가 이하로도 매각하시는 분들도 계시고요. 그럼에도 대부분 말하는 상급지의 수요는 반대로 우상향하고 있어요. 예를 들어서 압구정 로데오, 성수동 연무장길 같은 상급지 상권은 이면 골목에도 2억, 3억 넘는 거래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 이유를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봤는데 결국엔 대기업들의 진입이라고 좀 판단을 해봤는데 저번에 성수동 때 말씀해 주셨잖아요. 네. 대기업들의 마케팅 비용을 100억, 200억 이 정도 사용한다고 하셨잖아요. 대기업들이 마케팅 비용을 대신해서 건물에 투자를 많이 하신 거죠. 유동인구가 많은 동네에다가 건물을 매입하시면서 광고 효과와 홍보 효과 두 가지 토끼를 다 잡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임대료가 1%, 0%도 있더라고요. 0. 몇 %. 네. 이 정도의 저 임대 수익이 나와도 매입하는 이유는 추후에 직접 사용 목적에 있지 않을까도 싶어요. 수요가 강남에 몰려있는 건 맞지만 모든 거래가 강남에서 일어나는 건 아닌데요. 강남 외 입지들 주의 깊게 보실 때 놓치지 말아야 될 포인트가 몇 가지 있을까요? 저기 5가지를 써두셨네요. 5가지 있어요. 5가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 상권 중에서 핵심 입지는 잘 보고 매입하셔야 돼요. 핵심 입지란 게 어떻게 핵심 입지일까요? 상권이 오랫동안 이어져 가는 상권, 예를 들어서 홍대, 대학가로 따지면 건대, 예를 들어서 신흥상권, 무슨 길, 무슨 길 이런 신흥상권은 리스크가 있기에 조금 보수적으로 접근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는 역세권 불패라고 하죠. 세 번째, 인근에 큰 개발호재가 있는 입지, 예를 들어서 주변에 대단지 아파트가 들어온다, 공공청사가 들어온다, 이런 것들에 접해 있는 물건은 이제 주의 깊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큰 호재가 들어오기 전에 저희가 먼저 매입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그거는 아무도 모르잖아요. 전문가의 입장으로 저희가 고민해 보겠습니다. 전문가가 누군데요? 저희요. 결국에는 상권에 맞는 볼륨감도 중요할 것 같아요. 아무리 저렴하지만 골목에 100억, 200억 규모는 추후에 재매각했을 때 좀 리스크가 있는 물건이다 보니까 조금 볼륨감을 잘 따지고 매입하셔야 되고, 다섯 번째, 결국에는 부동산이라는 거는 재매각, 엑시트인데요. 2, 3년간의 거래량이 좀 어느 정도 받쳐지는 입지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팁을 하나 드리자면은 밸류맵이라는 사이트 있잖아요. 밸류맵이라는 사이트에다가 한 그 3개 년도를 검색해 놓으시고 인근에 내가 지금 관심 있게 보고 있는 물건이 3년 동안 몇 건의 거래가 됐는지 또 주의 깊게 보시면 도움 되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 가지 상황을 보면서 강남 외 입지를 보시는 방법도 좋을 것 같아요. 두 번째는 뭐라고 했죠? 임대입니다. 네, 임대입니다. 요즘에는 임차인분들이 갑입니다. 건물주가 갑이 시절은 끝났습니다. 저는 그래도 건물주 편입니다. 네, 본임차인들을 잘 다독여서 건물이 공실이 안 날 수 있도록 노력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두 번째는 임대입니다. 공급의 우상향과 수요의 우하향,
겹치면서 장기 공실인 건물들이 상당히 많아졌죠. 맞아요. 이제는 성임대보다는 수익률이 다소 낮더라도 공실 리스크가 덜한 개별 임대를 선호하는 추세예요. 예전에는 임대 문의 현수막을 걸어놓으면 먼저 연락이 오곤 했는데 이제는 역으로 임차 사태, 임차 제한도 해야 되는 경우도 볼 수 있어요. 근 2, 3년간에는 건물주분들이 어쨌든 임차인들이 통으로 있는 걸 되게 선호하셨어요. 왜 그러냐 맞아요. 그러면은 관리가 좀 수월하셨는데 맞아요. 최근에 공실률이 높아지면서 건물주분들도 차라리 개별적으로 임차를 맞추시는 거를 좀 더 선호를 하시더라고요. 그만큼 공실에 대한 리스크가 적다 보니까요. 맞아요. 임대라는 키워드도 결국엔 입지와도 연관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 조용한 주택가를 선호하는 스튜디오나 그다음에 엔터테인먼트 같은 업종 제외하고는 역에서 멀고 조용한 주택가를 선호하진 않잖아요. 그리고 임대인 입장에서 임대료를 내리면 임차는 결국에 맞춰지겠지만은 계속 내리다 보면 추후 재매각할 때 문제가 되거든요. 건물의 가치가 떨어지게 되죠.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해요. 한 번 더 해주세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그래서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놓여져 있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단호한 결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시기이긴 합니다. 빠른 매각이 우선이다라고 생각이 드시면은 공실 상태로 매매 금액을 좀 하향시켜서 매각을 하시고 불확실한 상황은 피하고 싶고 이자 감당이라도 하고 싶다. 임대료를 하향 조정해서라도 맞추는 걸 추천드리고 싶어요.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금리인데요. 실질적인 금리 인하가 되면서 내년 수요는 확실하게 많아질 것으로 예상은 되는데요. 그렇게 네. 생각하세요?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열심히 필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미 높아진 부채율을 좀 줄이기 위해서 급격한 금리 인하는 좀 없을 것 같긴 해요. 은행에서 받는 실질적인 금리는 그렇게 우하향 될 것 같진 않아요. 금리 인하가 된다는 건 내수 경제를 살리려는 뜻이고 결국 인하가 되면은 수요가 몰려 또 금액이 상승한다는 얘기가 같잖아요. 이전 코로나 시장 때 학습을 했던 경험이 있으시다 보니까 고객분들도 코로나 시장처럼 속된 무작위 투자, 모든 물건은 사면 오른다라는 상황은 이제 없을 것 같긴 해요. 임차 시장은 좋진 않겠지만 결국 입지가 좋은 곳의 수요는 불변하다고 생각합니다. 투자 수요의 상승으로 전체적으로 움츠려 있던 시장이 어느 정도는 이제 활발해질 것이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요. 그럼 매도인이 우시장인가요? 매수인이 우시장인가요? 제 생각에는 좀 과도기인 시장이라고 좀 예상이 돼요. 거래가 2024년도보다는 상승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최근에 비상계엄 때 깜짝 놀랐었죠. 와, 근데 정말 밤에 잠을 못 자는데요. 오랜만 뉴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봤습니다. 최근 비상계엄과 같은 사태가 한국 경제에 불확실성을 가중시키는데요. 이런 일들이 빈번해지다 보면은 시장은 자연스럽게 얼어붙고 투자 심리도 보수적으로 변할 것 같아요. 더욱더 입지에 대한 중요성이 커질 것으로 예상이 되고 각 상황에 맞춰서 투자를 해 손실 없고 이익이 남는 투자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세 가지 키워드에 대한 좀 설명을 해봤는데요. 팀장님의 좀 의견은 어떠세요? 저는 의견보다 좀 궁금한 게 있습니다. 그럼 2025년도에 건물을 사야 되나요? 말아야 되나요? 결국에는 무조건 사시라고는 말씀은 안 드립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입지, 정말 입지에 대한 중요성에 포커스를 두시고 입지 조건만 잘 보고 생각하신다면 성공할 수 있는 투자가 된다고 생각이 들고 결국엔 전문가가 필요하겠죠. 네. 저 같은. 그래서 좀 입지 조건을 잘 보신다면 좋은 투자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에는 2025년에는 건물 투자를 조금 보수적으로 보셔야 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하고요. 근데 여기서 또 문제가 생깁니다. 무슨 문제가 생기냐 그러면은 저희는 사지 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또 딴 데 가서 사세요. 좀 비전문가의 의견을 듣고 엉뚱한 데다 매입을 하신 거죠. 그러니까 또 가서 사세요. 저희한테 연락 주시면 최고의 투자를 경험하실 수 있습니다. 이상 2024년도에 대한 리뷰와 2025년 시장의 예측을 한번 해봤는데요. 2025년도도 성공적인 투자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성공적인 투자를 하실 수 있도록 저희 브라더가 도와드리겠습니다. 브라더와 함께 하겠습니다. 이상 브라더였습니다. 안녕.